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는 놀면서 걔도 못 돌봐주냐? 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조리원비는 너네 엄마 아빠가 1,000만 원 정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내 친구들은 조리원비는 당연하고 시댁에서 명품백도 받았다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제게 짐 되기 싫으면 와서 아이라도 보세요. 그날 저는 대꾸 대신 책을 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입니다. 성격은 순하고 말이 적어요. 며느리는 아이 낳기 전엔 회사 다녔고 출산 후 퇴사했습니다. 둘은 신혼살림을 차렸고 저는 가능한 선에서 간섭 안 하자고 마음먹었죠. 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소개를 해주고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 라고 묻길래 너 신혼집에 1억 지원해주느라 엄마 뭐 남은 거 없지? 왜? 하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니 여자친구가 예물하고 예단을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요새 예물 예단 많이들 생략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여기 목록을 보내왔어. 하고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명품 백부터 모피와 시계 그리고 다이아 세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그럼 그 집에서는 이만큼 다 해주시겠대? 라고 물으니 해오는 거 보고 정하신다고 하신다네. 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숙한 아들놈이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주고 싶었지만 그냥 차분하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물 예단 생략하기로 했다면 그대로 생략하는 걸로 밀고 나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나는 줄 힘도 받을 마음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 채 여차저차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개를 키우고 싶다 해서 아이도 낳기 전에 개를 데려와 키우더라고요. 뭐 자기네들 집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니 저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비행기 특가가 떠서 내일 우리 급하게 휴가 내고 제주도 좀 다녀오려는데 괜찮으면 우리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강아지 밥 좀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병원 예약 일정도 있고 최근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서 강의도 들어야 하니 안 된다고 했지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들려쌌습니다. 너네 엄마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못 오는데? 와서 뭐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그냥 강아지 밥 때마다 밥만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대.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제게 조각조각 가시처럼 남아버렸지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손주라 그 소식이 제게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새는 임신 10주 전에 조리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봐둔 곳은 강남에 여기랑 용산에 여기 이렇게 두 군데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나 때는 이런 조리원 문화가 없었어. 난 잘 모르니까 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휴대폰으로 조리원 비용 가격을 검색해서 제게 보여주더군요. 강남 A 조리원 2주에 1,400만 원, 용산 B 조리원 2주에 1,600만 원. 터무니없는 가격에 너무 놀라서 근데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요새 다 이 정도 해요. 조리원 두 곳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제가 내일 전화해서 예약 가능한지 물어보고 예약되는 곳으로 빨리 예약해버릴게요. 하더군요. 그래라 했는데 그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강남에 있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예약금 10%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문자로 계좌 남겨놓을게요. 입금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세요. 하길래 너네 지금 돈 없니?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여기 동네에는 500만 원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 하니 어머니 그런 데는 제대로 된 곳 아니니까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거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바로 입금해 주세요. 저 잠깐 슈퍼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바쁘지? 미안하다. 새아가한테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너네 지금 뭐 여윳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비싼 조리원 예약해도 돼? 하고 물으니 아 엄마 혹시 내가 한 500만 원 줄 테니까 엄마가 나머지 조리원 돈 좀 내줄 수 있어? 글쎄 조리원은 다 남자 쪽 집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그건 도대체 누가 정한 법이고 누가 정한 관습이니? 하니 아들이 엄마
그냥 나 지금 와이프 예민하고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합디다. 나는 돈 없다. 너네가 알아서 조리원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너무 못나 보이고 며느리한테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 불쌍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잘못 키운 거겠지요. 하며 자책을 했습니다. 결국 제 아들네는 조리원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약금을 바로 내지 못해 그 다음 사람에게 예약 순서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남들이랑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보통 제 주변 사람들은 시댁에서 조리원비 1,000만 원짜리는 기본으로 해줘요. 그리고 아이 낳았다고 수고했다고 백화점 가서 가방도 고르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품 백까지도 안 바래요. 어머님도 손주가 처음이시니 예약금을 이렇게 빨리 내야 하는 건지 모르셨던 거죠? 제가 다른 곳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은 아들이 모아뒀던 돈으로 결국 적당한 가격의 조리원으로 예약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이 정도도 가뿐하게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똑 닮은 손녀딸을 보는 순간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이 되던 무렵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을 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어요. 제가 아이를 봐주고 며느리가 다시 사회에 나가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지요.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온 날 재활용을 버려주겠다며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나간 그 자리에 아들 핸드폰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며느리와의 대화가 담긴 카톡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는데 거기에 또 너네 엄마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아들 핸드폰을 손에 들고 보고 말았죠. 그 카톡창엔 너네 엄마 짐 되기 싫으면 와서 애나 보라 그래. 니네 아빠 아픈 게 뭐 내 잘못이야? 혼자 식사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 숟가락도 못 들면 요양원 가야지. 아무튼 너네 엄마한테 다음 주부터라도 와서 애 보시라고 해. 라고 적혀 있는데 아들은 아무 답장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집에 다시 들어와서는 반찬을 들고 별 얘기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 책장에서 낡은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도망치듯 살지 말자. 내 삶을 만들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알아보고 인터넷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나이는 중요치 않았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 괜찮다. 하루 3장씩만 풀면 된다.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반년 뒤 저는 첫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시험도 미끄러졌지요. 그 다음 해엔 과락으로 하나를 놓쳤고 시험 공부를 한 약 4년 만에 저는 드디어 시험에 붙었습니다. 지인이 자기 부동산에 책상을 하나 내주어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실무를 배우게 해주었죠. 부동산이 집 앞에 있어서 남편을 밥을 차려주고 다시 내려와 일을 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달 후 첫 계약을 체결했지요. 난생 처음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번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백화점에서 산재킷을 하나 건넸어요. 며느리는 어머?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라 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네 말 잊지 않았다. 조리원비 1,000만 원, 명품백, 니네 엄마는 놀면서 걔도 못 돌본다는 말까지. 나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내 돈으로 산다. 이 옷은 선물이다. 받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 명품 패딩 사주고 싶다 했지? 내가 계좌로 돈 붙일 테니까 쌀쌀해지기 전에 미리 사놔라. 했더니 어머니 요새 계약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백숙이 드시고 싶다는데 백숙 좀 해와라. 너가 할 줄 모르면 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했더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더라고요. 왜? 나도 니네 엄마인데 안 사도는 니네 엄마 아니야? 라고 하니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그땐 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거 뭐라도 도울게요. 하더군요. 도움받자는 얘기 아니다. 서로 할 일 정하자. 아, 그리고 나에게 짐이란 말 다신 꺼내지 마라. 그 말 무겁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말이 길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공부를 골랐고 그게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제는 부탁합니다. 서로 할 말은 줄이고 할 일은 나눕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연도 들려주세요.